눈으로 보지 않고 감각으로만 치료를 하기 때문에 상악동 점막이 찢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플란트 수술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서. 안녕하세요. 2875 치아연구소 박영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위턱 어금니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많이 시행되는 하지만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는 상악동 거성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치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본인이 해당하는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려면 충분한 뼈가 필요한데요. 오랫동안 어금니가 빠진 채로 방치된 경우 뼈가 점점 흡수되어 부족해집니다. 특히 위턱 어금니 부위에는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존재하는데 상악동이 내려와 있는 경우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뼈 공간이 부족해지죠. 이때 필요한 치료가 바로 상악동 거상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악동을 안전하게 살짝 들어 올리고 그 아래 공간에 인공뼈를 채워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게 만드는 치료입니다. 상악동 거상술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치조정 접근 방법. 위턱 치조거리 4에서 5mm 정도 남아있는 경우에 치아가 있던 뿌리 쪽으로 접근해서 수직으로 상악동을 들어 올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외과적 데미지가 훨씬 적은 수술이긴 합니다. 따라서 수술을 하게 되면 환자분이 붓기라든가 통증이 훨씬 적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눈으로 보지 않고 감각으로만 치료를 하기 때문에 상악동 점막이 찢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플란트 수술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서 감각이 의존되는 시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방 접근법이라고 해서 잇몸 옆뼈를 드러내고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수술하는 방법인데요. 임플란트 관련 수술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방법은 붓기라든지 출혈 같은 외과적인 데미지는 조금 더 커서 환자분의 불편감이 조금은 더 있지만 뼈 이식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눈으로 완벽하게 보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실패 가능성은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할까요? 간단한 체크리스트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위턱 어금니가 빠진 지 3년 이상 되었다. 임플란트 상담 시 뼈가 부족하다고 들었다. 최근 치아를 뽑았는데 임플란트가 어렵다고 했다. 통치로 인해 어금니를 발치했다. 위턱 어금니가 없어서 음식 씹기가 불편하다. 이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CT 촬영 정밀 진단 후 뼈 상태를 꼭 확인해 보시고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하지 않는지 확인해 보도록 해보세요. 저희가 상악동 부위를 모식도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뼈가 단단하게 충분히 있는 분들은 잇몸뼈가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도록 충분한 높이가 존재하게 되지만 상악동이 흡수가 돼서 뼈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빈 공간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이게 환자분의 이게 옆 모습이라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어금니가 지금 빠진 상태죠. 근데 이 어금니가 빠진 상태가 오래되면 우리가 말하는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여기 보시면 뼈가 굉장히 얇아져 있는 상태가 되고 이 상태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잇몸을 제끼게 되고요. 뼈를 오픈을 시키고 이 안에 1mm도 안 되는 굉장히 얇은 막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굉장히 얇은 막을 들어 올려서 이 빈 공간에 인공뼈를 이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인공뼈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단단하게 된 뼈 위치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악동 거상술 후 잇몸뼈의 양과 밀도, 즉 단단함 여부에 따라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도 있고 먼저 뼈를 만들어 놓고 수개월 후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환자분의 치아는 영구치는 아니고 유치인데요. 이 유치가 굉장히 오랫동안 만기 유지되는 상태이고 이 부위가 너무 흔들려서 임플란트를 시행하기로 하시는 환자분입니다. 치아를 발치를 하고 이 넓어진 빈 공간에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해서 이렇게 하얗게 뼈 이식을 진행을 하고요. 그곳에 임플란트까지 동시에 식립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식하는 인공뼈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것처럼 가루 형태대로 만들어진 뼈가 있는데요. 이 뼈를 이용해서 이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상악동 거상술의 경우에는 필요한 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뼈가 여러 통이 사용이 되게 됐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환자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환자분을 보시면 수술을 해야 될 부위의 뼈가 대략적으로 2.7mm, 이쪽은 2mm가 거의 안 되는 뼈의 형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환자분에게 상악동 거상술과 뼈이식을 시행해서 완성된 형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환자분은 상악동 거상술을 통해서 뼈가 충분히 증가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보면 뼈의 길이도 거의 10mm 가까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은 보통 다음과 같은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 검사 및 진단. 3D CT 촬영을 통해 상악동의 위치와 뼈 높이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1차 수술, 이때 상악동 거상술만 먼저 시행을 하고 기다렸다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도 있고요. 동시에 임플란트까지 같이 식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뼈이식만 진행한 경우라면 약 4-5개월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2차 수술, 잇몸 안에 식립된 임플란트에 기둥을 연결하는 2차 수술을 진행합니다. 네 번째로 보철 완성. 2차 수술 후 약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 디지털 구강 스캔을 통해 보철을 제작하고 장착을 합니다. 오늘 상악동 거상술에 대해 알아보셨는데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어르신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임플란트는 뼈가 부족해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이나 전화로 상담 문의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광진 정플란트 치과가 여러분의 건강한 치아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